매수 청구권자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도시공객시설의 결정 고시로부터 줄칩니다. 몇 년 내에 10년 내에 그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줄치시고 가로 떼놓으세요. 자, 그 도시공객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줄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럼 매수 의무자 원칙.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 갈로 떼놓으시고 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1번 줄칩니다. 사업의 시행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2번 설치관리 의무자에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도시공관리기 결정 고시되면은 10년 내에 시설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그만큼 사용 수익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 법이 손실 보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 1999년에 판결로 위헌 처리돼 폐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상입법으로 2000년 1월에 발표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수 청구에 관한 제도인데, 자, 매수 청구를 하려면 청구권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몇 년간? 10년간 사업이 시행이 안 됐을 때입니다. 자, 시행이 안 됐을 때 그 도시공객시설 부지 중에서 모든 토지 소유자에 다 인정하는 게 아니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입니다. 대인, 자,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자, 왜냐? 지목이 대일 때는 지목이 대가 되면은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죠. 건축을 못하도록 상수익 제한시켰으니까 그만큼 피해가 어떻습니까? 큽니다. 지목이 전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목이 전은 경작하는 토지죠. 자, 그러면 사업할 때까지 경작은 계속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 피해가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나 정착물을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를 합니다.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하면 되죠. 대부분 여기다 해요. 여기. 자, 예외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시설의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자, 이자에게도 청구해도 됩니다. 그게 주로 지자체다 다 청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째 주의해야 될 것이 10년간 사업이 안 되고 지목이 뭐다? 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매수 청구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 청구 대상은 10년이 경과된 줄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의 당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포함해서. 자, 청구를 할 수 있고, 뭐 이주대책비,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 잔여지 보상 이런 것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매수 절차.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자, 줄칩니다.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자, 거기만 줄치고 토지 소유자나 자, 관할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가로 띄어놓으시고 알려야 하며
그 다음 주입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이 제도가 발표된다니까 전부 다 이 피해자들이 무슨 차원으로 생각했다? 보상 차원으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상 차원이 막상 아니더라는 거죠. 첫째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자, 청구하던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반드시 매수해 준다는 뜻입니까? 반드시 매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수가 아니다. 반드시 매수 안 해줍니다. 자, 이거는 보상 차원에 해줘야 되죠. 보상 차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차원이면 반드시 매수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6개월 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준다. 그리고 보상 차원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매수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내에 뭘 한다는 뜻입니까? 매수합니다. 자, 그래서 지체 없이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만약 보상 차원 같으면은 지체 없이 매수해줘야 되죠. 이미 10년 동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 2년 또 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상 차원이면 지체 없이 매수가 돼야 되는데, 자, 보상 차원이 아니네 하고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매수하는 경우, 그게 매수 청구 시 첨부 서류라 되어 있죠. 그거는 보실 거 없고, 자, 매수하는 데서는 대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 주는데 대금. 자, 원칙적으로는 뭘 주느냐? 현금을 줍니다. 어떤 가격으로 주느냐? 감정 가격을 줍니다. 실거래가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는 피해를 받은 토지니까 실거래가 정도는 줄 수 있죠. 그래서 감정 가격밖에 안 주네. 자, 좋다. 뭐 이까지 좋다. 자, 예외. 자, 예외로 대금을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주겠다. 이거 발행 지급하겠다. 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매수 의무자가 전부 다 지자체일 때는 이 채권을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매수 청구하죠. 대부분 특광, 특수덕도 시장 군수에게 한다 그랬죠. 이게 지자체단 말이에요. 거의 99%가 전부 다 매수자 누구다? 지자체예요. 그럼 뭐 준다는 뜻입니까? 채권 준다는 거지 현금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이 상한을 해주는데 이 상한이 자 10년 내 상한입니다. 10년 뒤에 상한입니다. 채권 주고 10년 뒤에 돈 준다. 이자 준답니다. 은행 이자밖에 안 줘요. 자, 이거에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뭐 보상 차원도 아니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저 토지를 3억 정도 거래가 되는 금액인데, 자, 그래서 뭐 감정가 준다 해서 2억 5천이나 합시다. 자, 2억 5천을 자, 자기가 사용수익 못한 날로부터 현금을 받으려면은 몇 년 뒤에 받습니다. 10년. 뭘 10년이다. 12년? 더 걸립니다. 자, 사용수익 못한 날로부터 일단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0년. 자, 그리고 6개월 또 2년 10년. 채권 받으니까 또 10년 22년 6개월 뒤에 돈 준다 할 뜻이에요. 22년 6개월 뒤에 자기가 사용수익 못한 날부터 22년 6개월 뒤에 돈 줍니다. 그럼 22년 6개월 뒤면은 지금으로는 1997년쯤 되죠. 그때 2억 5천 줬으면 울산시내에서 아파트 몇 개 샀습니까? 최소 2개 이상 샀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몇 개 삽니까? 그래도 못 사요. 하나도 못 사요. 이자 준다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죠. 물가 반영 안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결국은 수탈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정대에 들어갑니다. 자, 진정대에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아니,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도 군사정부 시절에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느냐? 대통령 기분 안 좋죠? 담당 국장하고 둘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장관하고 불러가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냐 하니까 뭘 하느냐? 돈이 없습니다. 끝. 대통령 할 말이 없다. 돈이 없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매수 청구 들어오면 사줄 돈이 없어요. 법은 이래 만들어놨지만은 사실상 매수 청구 하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매수 청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왜? 악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해서 매수해 주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예. 왜? 국가 재정이 없다. 1997년도에 자, IMF 터졌죠. 그래가 대통령 받은 사람이 김대중이다.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나라에 돈이 또 없다. 빚만 잔뜩 있어요. 이거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예. 자, 여기까지 책에 봅시다. 자, 매수를 할 경우 대금지에 보시면 원칙은 현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그러면 현금 얼마 줄 거냐는 그 보충학습에 보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등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이라고 해놨죠.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등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매수 가격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 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서는 뭐라고 매수 가격을 정해놨느냐? 감정 가격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가격 준다? 감정 가격. 자, 예외 도시공객 시설 채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발행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줄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 도시공객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든지 줄치시고 2번 대통령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얼마 초과했을 때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 채권 줍니다. 상환기한 및 이율 보시면 줄칩니다. 도시공객시설 채권은 상한가는 몇 년이다? 10년 내용.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 정도만 준다는 뜻이에요. 실질적 물가 반영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자체가 의무자, 대부분 다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예요. 그럼 이 채권 발행하는데 발행 조건을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 채권 준다 이 뜻이죠. 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10년 뒤에 또 돈 준다 하는데.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을 또 만듭니다. 자,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이 말은 자, 갑이 저기에 우리 여기 보시면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 못하도록 묶어놨죠. 갑이 여기 산다 살지 않는다. 안 사니까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 있죠. 자, 결국 법인이 저 토지를 사용하려면 업무에 사용해야 되죠. 건물 못 지니까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자, 3천만 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뭘 준다?
채권 주겠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 매수 문자 거의 99%가 지자체죠. 자, 저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 아니면 부지부동산 소유자 토지죠, 100%. 그리고 여기 해당되니까 현금 3천만 원 주고 나머지 각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은 뭘 준다는 뜻이에요? 채권 줘요. 채권 주면은 결국 자기가 사용 수익 못한 날로부터 22전 6개월 뒤에 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진정을 하죠. 그 대통령이 담당 국장이나 장관 불러서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 IMF 터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일일이 다 매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요식만 갖췄고 사상 매수 청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러죠. 그러면 다른 구제책을 발표해 주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 입법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느냐면 자, 매수를 청구를 해요. 청구했을 때 자, 매수를 반드시 해주는 거 아니죠? 네. 거부할 수도 있고 또 2년 내 매수하기로 했다가 매수 아니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 이 매수 청구한 자에게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줄 테니까 자, 개발 행위 허가 받아서 3층 이하의 자,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층 이하의 1종 건생이나 제2종 근린생활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책에 보시면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거기 보시면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따라 자, 줄칩니다. 개발 행위 허가 규정 자, 가로 떼놓으시오. 의한 허가를 얻어 대통령이 정한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뜻이에요. 그가 줄쳤습니까? 네. 그래, 허가 사유 보시면 1번 줄칩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기 결정했다. 매수 거부했다는 뜻이죠. 네. 2번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않았다. 2년 내 매수가 안 됐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아까 줄치고. 자, 이럴 때는 그 다음 페이지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 공작물에 대가 있죠. 자, 줄칩니다. 단독주택으로서 몇 종이? 3층이야.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야. 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갈로 떼놓으시고 3층이야. 단 2종 중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갈로 줄칩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련섭장, 다중생활시설 같은 것은 제외하고 4번의 공작물. 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이렇게 발표하면 이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큰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발이 있냐? 이걸 보세요. 자, 갑의 토지에 자, 시설 사업을 여기 하기로 결정 고시했다. 자, 그래서 갑이 매수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죠. 네. 그러면 갑이 여기에 자, 3층짜리 단독주택이나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을 지었다. 자, 이 말은 이 사업을 앞으로 할 자,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 건물 짓도록 해줬다는 거는 사업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한정된 이런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걸 해제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행정부처에서 맞는 말을 했죠. 네. 사업을 사실상 할 수 계획은 없다. 자, 그럼 이거 해제하려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 사업을 자, 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날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야 이 결정 고시한 것이 완전히 뭐가 된다? 실효되기 때문에 2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러면 20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10년 정도 사비 안 된 거죠. 해제시킬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그 밑에 있어요.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실효라 되어 있죠.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하여 줄칩니다.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까지 줄쳤습니까? 자, 무조건 20년간 사업이 안 돼 효력 잃는다는 뜻이에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답변이 20년간 사업이 안 돼야 완전히 실효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청구는 10년 이상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진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진정이 들어가느냐?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지가 사업의 부지로서 도시국가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자, 되었는데 한 3년이 경과되고 나니까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가 생기죠. 네. 자, 사업을 이제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A는 자, 앞으로 몇 년 동안 17년 동안을 계속 아무런 이유 없이 뭡니까? 사용수익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 법 20년간 사업이 안 되면 실효한다는 규정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하겠다라고 진정서가 올라갑니다. 자, 헌법재판을 한다니까 정부에서 판단해 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정할 때 실효 기간을 정할 때 20년간 사업이 안 되면 실효합니다. 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 규정은 단서가 없습니다. 자, 사업의 할 필요성 등이 없어졌을 때는 미리 해제해 줄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년 거기 읽어보니까 그런 단서가 없죠. 네. 미리 해제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헌법재판관 위헌 처리돼 버려요. 위헌 처리되면 앞에 있는 몽땅 규정이 있죠. 전부 다 무효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현금보상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발칵 디비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2012년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것이 우리 3, 4월에 가서 할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공고라는 거 있죠. 이 제도를 할 수 없이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자, 미리 해제해 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위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2013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3, 4월에 가서 또 이야기를 또 길게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해 드렸냐면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여러분한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이 부분은 사실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수용적 침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있는 이 토지, 자, 수용하면 보상금 나가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수용하는 겁니까? 사용수익을 못한 게 아니냐. 사용수익을 못하도록 했지 수용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사용수익을 못하도 침해가 되었다 해서 수용과 비슷한 침해가 되었으니까 보상해 주도록 외국은 일찌감치 법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수용을 하는 건 아니죠. 사용수익을 못했기 때문에 수용적 침해라는 것은 수용과 같은 침해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수용은 아닌데. 그래서 이 보상을 해주라고 수용적 침해에 관한 법으로서 최초로 만든 법이 매수청구 이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학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최초로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 보상의 근거를 제시한 법이다 보니까 고시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는 옛날에는 헌법재판 그 책이 있어요. 판결문만 모아놓은 책인데 이렇게 두고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겠지. 자, 각종 국가시험에 줄줄이 나옵니다. 이거. 각종 국가고시에는 이게 다 나와요. 워낙 중요한 법이다 보니까 수용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법이다 보니까 한동안 근 20년 동안에 각종 국가고시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대학에 가면 언제 배우느냐? 대학원 과정에 가야 배웁니다. 이걸 가지고 논하고 뭐 분석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쉽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자 원래 우리가 부지, 갑토지나 을토지는 수용해야 보상금 나가야 되죠. 네. 이는 수용하는 겁니까? 사용수익 못하는 겁니까? 사용수익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버렸죠. 네. 수용과 똑같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럴 경우에 보상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런 수용과 같은 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뭐 해준다는 겁니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건은 몇 년간 사면 안 됩니까? 10년. 지목이 대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매수 청구는 6개월 내 하면은 6개월 내 매수협을 알려주죠. 2년 내 매수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당장 이 보상 차원이 아니죠. 그리고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주는데 자 예외로 매수업자 지자체 전부 다 뭐 발행합니까? 거의 다 채권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원한다든지 아니면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무용 토지일 때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상기한이 10년 내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자 이 악법이죠. 네. 정당한 법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추가입법이 매수 청구를 했을 때 거부한다. 이전 내 매수되지 않으면 허가받아 3층 이하 건물 지을 수 있죠. 자 이런 건물 짓는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이라는데 그럼 사실상 해제시켜 줘야 되지만은 20년간 사업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실효되기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미리 해제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겠다 하니까 추가 입법으로 2013년에 이제 3사에 가서 배울 내용 미리 해제해 줄 수 있도록 법을 어떻습니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아시고. 자, 거기에 4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공고는 3사에 가서 하고 127쪽에 7번 토지 소유자의 도시공개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이라 되어 있죠. 그럼 5, 6월 달쯤에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이제 교재를 어디 펴시느냐. 155쪽 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아마 국토계획 및 여행에 관한 법이 끝나고 도시개발법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